42회 데일리 모멘토 부동산 라이브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시간이 좀 벌써 지나가서 2월이 지나고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월이 되면은 신학기가 되니까 또다시 1월처럼 시작한다는 느낌을 갖는 느낌? 그래서 이제 2월 말쯤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편이죠. 그러는 시점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봐보면 기준금리 3.5%로 유지했다 하느니 금리 동결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21년 8월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총 3%포인트만큼은 올렸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인상했으며 그중 2번은 빅스텝을 밟기도 했다. 7회 연속 월드컵 진출도 아니고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한 거죠. 7회 연속. 여기서 지금 보면은 21년 8월부터 이제 변동치가 쭉 생겼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밑에 하단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죠. 다만 금리 인상 국면이 완전히 끝났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공공요금, 국제유가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탓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책금리의 방향도 다시금 안개 속에 휩싸인 상태다. 미국 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르면 달러 강세를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하느는 이날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국내 총 생산은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 1.77%보다는 다소 낮다. 올해 연간 소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그쳤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의 이제 핵심 자체는 금리 지금 인상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영업자 등의 대출 채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또 대통령도 나서서 은행들 금리 올리지 마라.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실제로 금리는 안 올린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는 실제로 은행 가서 주담대 빌리거나 이러면은 뭐 은행이 내렸다고 하는 거에 대한 체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확 내려갔다 이런 느낌을 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봐보면 지금 특례대출 등이 일부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일부에 국한된 자금이 실거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거래가 좀 일어나니까 마치 상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그거를 또 부추기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반영한다 뭐 등등등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폭락하는 사람들은 왜 폭락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폭락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상황이 주택을 그렇게 매수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뭐 하락을 얘기하면은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리고 무한적으로 긍정으로 무한 긍정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죠. 현상을 이제 지켜봐 보면서 관망을 해보면서 내 포지션에 맞게끔 이거를 지금 하락이 더 지속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할 건지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끔 투자의 이 활용의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누가 사라 그랬냐? 네가 산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는 것도 서로 그냥 악유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결국엔 남 탓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동결 1년 만에 숨고르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초 체력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내비치고 있는 상황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커지는 것도 생각을 하면 이것도 부담이고 근데 그걸 쫓아서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대출이 너무 어?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올리면은 또 자영업자 등 그 금융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또 부실이 또 일어날 거고 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내포하고 은행들 성과급 잔치하는 것도 말조심하라고 하고 이게 압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빵 터지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게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약하다라는 걸로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린다고 해서 완전 나쁜 것만은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엮이다 보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경제 전망도 1.7에서 1.6으로 낮추는 이런 상황도 생겼는데 이게 1.6 성장할 것이다. 지금 상당히 지금 성장에 대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무리수를 더 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50% 가까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입지를 보고 투자의 대열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모두 다가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